한쌤의 새빨간 고급화학 1-2단원 화학결합 학습 목표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합함으로써 에너지가 더 안정되기 때문이다.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그 결합 형태에 따라 화합물이 가지는 화학적, 물리적 특징이 결정된다. 따라서 화학결합에 관한 이해는 여러 가지 화합물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첫 번째 학습 목표에서 중요한 것은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에너지가 더 안정화되는 쪽이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장에서는 다양한 공유결합 분자들을 루이스 구조로 나타내고 형식 전화와 공명관계, 공유결합 길이와 결합 엔탈피를 이해하며 결합 쌍극자 모멘트를 통한 결합의 종류의 구별 및 이온 결합의 형성 원리, 격자 에너지, 띠 이론을 통한 금속 결합의 특성 및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알아보자. 학습 목표 두 번째에서 포인트는 화학결합의 종류가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세 가지 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공유결합에서는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이온결합에서는 형성 원리와 격자 에너지, 그리고 금속결합에서는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소단원의 핵심을 볼 건데 우리가 화학결합과 주기율표에 관해서 배워볼 겁니다. 화학결합의 종류에는 공유결합, 그리고 이온결합, 금속결합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그 구체적인 결합보다는 화학결합에 대한 의미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서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화학결합에서 화학결합의 종류, 그리고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분류를 볼 거고요. 주기율표에서는 주기율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화학결합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화학결합의 정의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화학결합의 정의는 광물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하나의 집합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 또는 그 결합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화학결합을 하는 걸까요? 앞에 학습목표 1번에서 보듯이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원자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수소 원소가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플루오린 원소가 보일 겁니다. 전자껍질 첫 번째에는 전자가 2개가 채워져야지만 안정하고 전자껍질 두 번째에는 전자가 8개가 채워져야지 안정하다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왼쪽에 있는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만 채워져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플루오린은 안쪽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가 채워져 있어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안정화되어 있지만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의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수소와 플루오린 원소는 현재 안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수소와 플루오린이 전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이렇게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수소 입장에서는 마치 전자를 2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플루오린 입장에서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수소와 플루오린은 서로 전자를 1개씩 공유함으로써 안정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고 큰 범위에서 화학결합을 함으로써 안정화된 겁니다. 아마 옥텟 규칙이라고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옥텟 규칙은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들어가면 안정하다, 안정화된다 라는 규칙입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채워져서 안정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가면 안정화될 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18개 들어가야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옥텟 규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옥텟 규칙 자체는 2주기, 3주기, 즉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껍질을 가진 원소들에 해당되는 거고, 첫 번째 전자 껍질만 갖는 경우 우리가 듀엣 규칙을 합니다. 즉, 첫 번째 전자 껍질만 가졌을 때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지면 안정화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주기, 5주기, 즉 전자 껍질을 4개, 5개 가진 원소들 같은 경우는 18개의 전자를 포함해야지 안정화되는데, 이것을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 교과서 상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껍질을 가진 원소들을 주로 배우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다음 보이는 주기율표 오른쪽 상단을 보면 금속, 중금속, 비금속을 각각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금속인 부분은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가 바로 금속에 해당되고, 중금속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분홍색 부분, 그리고 비금속은 진한 초록색 부분이 비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금속과 비금속에서 각각 하나의 원소씩 상온에서, 즉 25도씨에서 액체인 원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금속에서는 브로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금속에서는 수은이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수은은 금속이지만 액체 상태로 상온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주기율표를 족으로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를 제외한 1족의 경우는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고요. 2족 같은 경우는 알칼리 토금속, 그리고 17족은 할로겐이라고 부르고 또는 할로젠이라고도 합니다. 18족은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남색으로 보이는 이 란탄 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란탄족이라고 부르고, 보라색으로 보이는 악티늄 계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악티늄족이라고 부릅니다. 바다 상태 전자 배치에 따른 마지막 전자가 들어가는 오비탈에 따라서 주기율표를 분류해 보도록 할 겁니다. 가장 먼저 1족과 2족의 경우는 바다 상태 전자 배치에서 마지막 전자가 s오비탈에 들어가고, 13족부터 18족까지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마지막 전자가 p오비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족부터 12족까지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마지막 전자는 d오비탈에 들어가고, 란탄 계열과 악티늄 계열 같은 경우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마지막 전자가 f오비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형원소와 전이금속에 따른 주기율표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원소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형적으로 봐왔던 그 원소들, 즉 1족, 2족, 그리고 13족부터 18족에 해당되는 원소를 전형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이금속은 여러분들이 잘 다루지 않았던 3족부터 12족에 해당되는 금속을 전이금속이라고 부릅니다. 전형원소의 특징으로는 바닥 상태에서 마지막 전자가 s오비탈과 p오비탈에 들어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이금속의 특징은 바닥 상태에서 마지막 전자가 d오비탈에 들어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주기율표는 모든 원소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데 또는 익히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 내에서는 이렇게 축소된 주기율표를 사용할 것입니다. 축소된 주기율표 역시 족과 주기로 구성되어 있고, 족이라는 것은 같은 세로줄, 그리고 주기라는 것은 같은 가로줄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족과 주기를 설명해보면, 같은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주기 아이들은, 같은 주기 원소들은 같은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같은 세로줄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1쪽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1쪽의 경우는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리튬, 나트륨, 칼륨은 금속입니다. 따라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1쪽의 경우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있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2쪽의 경우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즉 알칼리 토금속인데 얘네들은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있어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13족부터 17족까지는 3개, 4개, 5개, 6개, 7개의 전자가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18쪽은 빼놨는데요. 그 빼놓은 이유가 18쪽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의 전자가 8개 채워져서 안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꽉 채워져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원소들이 불안정한데요. 안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 목표에서 봤듯이 이 불안정한 원소들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화학 결합을 시켜야지만 안정화될 수 있죠. 이미 과학자들이 화학 결합을 시켜야지만 안정화될 수 있는 그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규칙이냐? 바로 옥텟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옥텟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8쪽 이외의 원소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하고,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것은 화학결합을 하고 있고, 화학결합을 한다는 뜻은 안정화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첫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전자가 2개까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8개,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따라서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는 애가 안정화될 때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즉 전자 껍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가 2개가 채워져야지만 꽉 채워진 겁니다. 따라서 전자가 2개까지만 채워져도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듀엣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듀엣 규칙에 만족하는 애들은 전자 껍질 하나밖에 없겠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전자 껍질은 전자가 8개까지 채워지는데, 즉 두 번째, 세 번째 전자 껍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애들 전자 껍질이 4개, 5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전자를 18개씩 채워서 안정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장된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옥텟 규칙을 많이 접했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배웠던 것은 2주기, 3주기 원소들, 즉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가는 애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옥텟 규칙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쪽의 경우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다 채워져 있지 않죠? 그래서 불안정하고, 2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이런 애들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화학 결합을 해야 되고, 화학 결합을 했을 때 옥텟 규칙 또는 듀엣 규칙 또는 확장력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지만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8쪽 원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꽉 채워져 있다고 했죠. 전자가 꽉 채워져 있다? 즉 안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네들은 이미 화학 결합을 하지 않고도 안정화될 수 있어요. 즉 화학 결합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혼자 다녀도 안정하다 라는 의미에서 단원자 분자라고도 불리고요. 또는 활성, 즉 남과 활발하게 결합하지 않는다. 활성을 띠지 않는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배웠던 원소들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한번 같이 원자 모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단원자 분자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헬륨, 네온, 아르곤은 18족 원소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안정한 상태예요. 얘네들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헬륨을 그려볼 건데 일단은 원자 핵을 이렇게 그립니다. 네온을 그려봅시다. 네온을 그려볼 겁니다. 가운데 원자 핵을 그리고 네온의 경우는 주기가 2주기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을 2개를 그려볼 거예요. 자, 2개. 2주기라는 건 전자 껍질이 2개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18쪽이기 때문에 전자가 꽉 채워져 있다. 근데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 2개까지 들어간다.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 8개까지 들어간다. 따라서 전자가 10개 채워져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10개면 플러스도 10개가 돼야지만 중성이 되겠죠. 따라서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럼 네온의 원자 모형은 다 그려준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2, 8 전자를 숫자로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은 직접 전자를 그려 넣어 보세요. 그럼 얘는 혼자 있어도 안정한 단원자 분자가 된 거죠. 18쪽 원소들은. 그럼 이번에는 화학 결합을 시켜서 안정화시킬 겁니다. 그 첫 번째로 공유 결합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공유 결합의 예로는 탄소와 수소를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탄소와 수소의 원자를 모형으로 각각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원자 핵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탄소의 경우 2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을 2개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전자를 그려 넣어야 되는데 14족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다 채워져 있고 가장 바깥쪽, 즉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14족이기 때문에 전자가 4개 채워지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채워집니다. 따라서 전자가 총 6개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6이 돼야지만 중성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탄소를 그려봤는데 탄소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아닌 4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소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수소는 가운데 원자 핵이 이렇게 있고 1쪽의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하나만 들어져 있죠. 그리고 1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수소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채워져서 듀엣 규칙을 만족시키면서 안정화돼야 되는데 얘는 듀엣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탄소랑 수소랑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각각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일단 간단한 수소부터 한번 안정화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탄소의 전자와 수소의 전자를 서로 공유하도록 합시다. 공유라는 것은 내가 친구한테
내가 이 펜 공유할게 라는 건 나도 쓸 수 있고 친구도 쓸 수 있고, 친구는 예를 들어서 난 가위 공유할게 라고 하면 친구도 가위 쓸 수도 있고 나도 가위를 쓸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전자를 공유한다는 거는 수소도 탄소의 전자를 내 것처럼 쓸 수 있고 탄소도 수소의 전자를 내 것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수소 입장에서는 현재 전자가 하나, 두 개가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그럼 수소는 지금 듀엣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안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탄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개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공유된 전자까지 총 5개로서 아직은 3개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3번의 공유결합을 통해서 전자를 3개를 더 얻어올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수소를 재빨리 그려보도록 할게요. 수소의 원자핵을 그려주고 수소는 전자 껍질이 1개이기 때문에 하나씩 그려줍니다. 그리고 전자도 각각 하나씩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공유결합을 시켜줄게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만 공유결합이 되니까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럼 각각의 수소 입장에서는 이제 전자가 2개씩 됐기 때문에 4개의 수소는 모두 다 듀엣 규칙을 만족함으로 안정화됐습니다. 이번엔 탄소로 봅시다. 탄소 입장에서는 그렇죠. 전자가 8개가 돼야 됩니다. 한번 8개가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기존에 들어있던 거와 그리고 수소 친구가 전자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죠? 5, 6, 7, 8개. 이제 비로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탄소도 역시 안정화되었어요. 즉, 공유결합, 화학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수소와 탄소가 안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수소와 탄소를 선생님이 개수를 그대로 써보면, 즉 화학식으로 만들어보면 탄소 1개, 수소 4개, CH4, 그렇죠. 메테인이죠. 메테인이 CH3도 아니고 CH2도 아닌 이유가 탄소 1개당 수소 4개와 결합해야지만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메테인은, 즉 안정화된 물질은 CH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공유결합이 아닌 이온결합을 통해서 안정화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트륨과 염소를 통해서 선생님이 보여줄게요. 자, 나트륨과 염소를 원자 모형을 일단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을 그려놓고요. 나트륨을 먼저 그려볼게요. 나트륨은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 껍질이 하나, 둘, 이렇게 3개가 들어가겠죠? 나트륨을 그려놨는데 전자를 그려야 되지만 선생님은 가장 바깥쪽 전자만 그려주고 안쪽에 있는 전자는 이미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2개, 8개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쪽에 전자 하나. 그럼 전자가 총 11개이기 때문에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염소를 그려볼게요. 염소 일단 가운데 원자 핵을 그려주고요.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전자 껍질이 하나, 둘, 셋. 그리고 전자를 그려 넣어줄게요. 가장 안쪽에는 2개, 8개. 그리고 가장 바깥쪽 세 번째 전자 껍질에는 17쪽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자가 7개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얘가 바로 염소. 그럼 나트륨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의 경우 총 전자의 개수가 17개죠. 그래서 전하량이 플러스 17. 나트륨의 경우는 현재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안정하지 않아요. 그럼 나트륨이 안정화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7개의 전자를 얻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하나의 전자를 버림으로써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이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만들어서 8개가 꽉 채워지면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쉽겠어요? 7개 얻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하나 버리는 게 쉽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하나를 버려주는 게 쉽겠죠. 이렇게 하나를 버리면은
마이너스가 나가기 때문에 나트륨은 Na 플러스라는 양이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염소를 봐볼게요. 염소의 경우도 현재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7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안정하지 않습니다. 즉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럼 얘도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옥텟 규칙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자를 하나 얻어서 8개가 되던가, 아니면 전자를 7개 버려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로 만들어져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 얻는 게 쉬울까요? 7개 버리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전자를 하나 얻는 게 쉽겠죠. 그럼 하나를 얻어서, 즉 마이너스를 얻었으니까 여기에 Cl 마이너스, 염화 음이온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염소는 어디서 전자를 얻으면 돼요? 그렇죠. 나트륨 거를 뺏어오면 되겠죠. 여기 있는 나트륨 께 여기 있는 염소 원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일단은 각각 다 원자 모형을 이온 모형 상태로 만들어 볼게요. 나트륨은 전자 하나 뺏겼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리고 염소는 전자 하나 남겼으니까 파란색 전자를 그대로 남겨놓으면 됩니다. 그럼 나트륨은 양이온 상태, 그리고 염소는 음이온 상태, 각각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때문에 현재 안정화됐죠? 이렇게 벗기고 또 전자를 얻어봤더니 나트륨은 플러스라는 전하를 띠고 염소는 마이너스라는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럼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잡아당기겠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온이 된 상태에서 전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는 것을 우리가 이온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온결합을 한다는 것은 안정화된 상태에서 결합을 하고 있다, 즉 안정하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 축소된 주기율표 상에서 불안정한 원소들을 안정하게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단원자 분자, 즉 18쪽 원소들은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단원자 분자를 믿고, 그리고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을 통해서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화학결합에 대한 개념들을 배워봤습니다. 수학법칙은 현실을 설명하기엔 확실치 않고 확실한 수학법칙은 현실과 관련이 없다라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명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수업으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